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재밌는 ETF들을 살펴보는 순살 ETF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배당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상품을 살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2022년 들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성장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이 배당주 위주의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이 배당주도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 좀 재밌는 컨셉이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이게 상품 추천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런 컨셉으로 이런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을 공부해서 정말로 여기에 믿으면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를 똑같이 복제를 해서 비슷한 전략을 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SCH라는 이 ETF인데요. 저희가 진짜 배당주에만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당이라는 개념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매출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매출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매출 원가, 제조업체면 제조 원가, 원재료 사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의 인건비, 각종 마케팅, 판관비 등등이 더해지면서 그 비용들을 빼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이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단위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남긴 돈이 있으면은 그걸 쓰는 방법이 회사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방법, 그 돈을 누군가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밖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업에 재투자해서 사업을 더 키운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걸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줘서 주주 환원을 해서 주주들을 행복하게 해서 그 주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좋은 투자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낸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행복해준다는 이 컨센서스가 시장에 생겨나면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요인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주를 달래는 정책들을 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재투자, 오어, 배당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 두 가지 안건이 완전히 배척되는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가 됐든 간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증대를 시키는, 그러니까 회사가 크고 잘 돼서 내가 배당으로 중간중간 돈을 벌든, 아니면은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재투자를 잘해서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올라서 주가로 돈을 벌든, 뭐가 됐든 돈을 벌기만 하면 되니까 이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에 몰빵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측면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 배당과 재투자라는 중간 지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는 우리 주주 가치를 정말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상황이었고, 그런 컨셉에서 이 배당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단순히 배당 금액이 얼마냐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당금이 매년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해왔는지, 이 회사가 배당을 과거 몇 년 동안 꾸준히 매년 줬는지를 넘어서 가지고 이걸 얼마나 증가시켜 왔는지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제 배당 성장률에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배당 성장률이 좋다는 거는 매년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정도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피면서도 그만큼 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벌고 있고 더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탄탄하게 실적을 정말 잘 내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내는 전략이고, 그래서 SGH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당 성장률이 높은 미국 기업 몇 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에 대해서 운용을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수료가 6bp밖에 안 된다는 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초기에 정해진 기준 정도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는 정도고, 중간중간에 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만큼 싸다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편이면서도 굉장히 명확한 전략 때문에 운용액이 34 빌리언, 35 빌리언, 엄청 40조가 넘는 엄청 큰 돈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제약회사, 아니면은 진짜 정말 글로벌 대기업 소비재 회사들, 이런 식으로 현금을 계속해서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머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참고로 여기 시총 나와 있는 거는 시총이 아니라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금액인데, 저희가 이제 잘못 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정정을 하려고 하고요. 이 정도의 보유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그래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먹는 치료제로도 유명해졌던 제약 헬스케어 회사였죠.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골다공증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해 치료제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고, 화이자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말고도 여기는 이제 비아그라를 갖고 있는 회사로 유명을 하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특히 최근에 인플레 시기에도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은 물건 가격 올리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수익을 더 잘 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생활 밀착형으로 세상에 들어와 있는 소비재 기업들은 인플레 시대에 오히려 원가가 오른다는 핑계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와서 계속해서 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려놓고 나중에 원가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수익성을 더 챙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워렌 버핏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찰스 슈왑이 운영하는 SCHD의 이 팩시트를 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 ETF는 이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를 추종을 합니다.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담기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은 파이낸셜, 이 금융주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들, 금융주들은 캐시를 계속해서 매년 벌어들여서 그걸로 배당을 정말 많이 주는 회사들로 유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IT 테크놀로지, 이 IT 회사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게 사실 배당주 IT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존 아니면 메타
같은 이런 고성장 테크 회사들이 아니라 좀 더 하드웨어 반도체 회사라든지 좀 더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면서 오랫동안 운영을 탄탄히 해온 이런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탑10 홀딩스도 보시면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니면은 브로드컴, 시스코 시스템스, 버라이즌, IBM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오래된 회사들이 많죠. 그리고 뭐 컨슈머 스테이플스,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회사고, 헬스케어도 현금을 탄탄히 벌어들이는 이런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당 성장주를 잘 찾아내는 전략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비교용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제파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JP모건에서 운용하는 ETF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해당 종목들을 사는, 예를 들어서 아까 SCHD처럼 배당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회사들의 종목에 그냥 그 R주식을 그대로 이제 사는 ETF가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 상품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사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을 사는 건 그대로 정말 주식을 사는 거죠. 콜옵션을 사게 되면은 나는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구조죠. 근데 콜옵션을 판다는 거는 내가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잃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거래를 내가 왜 옵션 거래를 하느냐? 왜냐면은 옵션을 팔 때 처음에 프리미엄이라는 걸 챙기죠. 왜냐면은 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콜옵션의 권리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옵션 가격을 받게 되고, 그게 일종의 고정 현금 흐름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나는 주식을 샀고 콜옵션을 팔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계속 빠지는 상황은 똑같지만 콜옵션을 팔아놓은 것 때문에 콜옵션이 행사가 되진 않겠죠. 왜냐면 주가가 빠지니까 상대방 행사는 안 되고 그 옵션을 팔아놨기 때문에 빠지는 게 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 프리미엄만큼은 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락장이나 이 횡보장에서 이 프리미엄만큼의 추가 수익을 어쨌든 거둘 수가 있어가지고 하락폭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완만한 상승장에서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나는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콜옵션을 판 이 옵션이 행사될 수 있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그런 경우에서는 수익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한테서 콜옵션을 산 사람은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할 거고, 그럼 그때부터 저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상승분만큼을 옵션을 나한테서 사간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버리게 되면은 수익률이 거기서 이제 상방이 막혀버리는, 이 상방을 포기하고 하방에서 추가 수익을 얻겠다, 이런 구조로 커버드 콜 전략을 만들어 놓은 게 제파이고요.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운용하면서 고배당주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운용하겠다라는 게 제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배당이 먼저냐 아니면 커버드콜 전략이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한 거냐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잘 적절히 섞어서 상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들이 담는 종목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아까 SCHD에서도 봤듯이 뭐 제약 아니면은 생활소비재 같은 계속해서 현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배당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 병원 체인이고, 그 다음에 앱비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그리고 코카콜라는 소비재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바탕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펴서 이제 배당과 프리미엄을 같이 받아가겠다. 대신에 급격한 상승장에서는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같은 이 엄청난 대세 상승장에서는 굳이 인기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뭐 횡보장 아니면은 완만한 상승장 아니면은 아예 하락장인 상황에서는 이 전략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배당을 어떻게 주느냐 했을 때 이것도 ETF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CHD 같은 경우에는 쿼털리 해서 분기별이고, 이 제파이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이죠. 그래서 매월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매월 이 배당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연금성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사실 상장된 지 한 2년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0빌리언이 넘는 운용액이 모였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인기를 끌고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제파이의 경우도 팩트시트를 보면은 아까 SCHD는 다우존스에서 뽑아놓은 US 100 디비던드 스톡을 추종을 하는 ETF였는데, 이 제파이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따라가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 자세한 내용은 이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살짝씩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섹터를 보시면은 결국 비슷하죠. 그래서 컨슈머 스테이플스, 파이낸셜, 헬스케어, IT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홀딩스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ELN이라고 해서 이제 에퀴티 링크 노트라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 SPX 19, SPX 18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 상품, 커버드 콜이라는 파생 상품을 활용한 전략이다. 그래서 이 앱비처럼 이
단순히 보통주를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파생 계약들을, 콜옵션을 파는 계약들을 섞어서 한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나온 것처럼 생각보다 위험성도 당연히 있는 상품 맞고요. 뭐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다 빠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배당 준다, 너무 좋다, 뭐 안전하다, 채권처럼 이자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사시기보다는 당연히 원금은 언제든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 ETF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